네, 안녕하세요. 용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1년 7월 4일날 수강생분에게 문자를 받았습니다. 내일 시간 되시면 팬으로 뵙고 싶기도 하고 문의할 것도 있어서 뵙고 싶은데 시간 되시면 시간 주소 보내주시면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7월 5일 1시에 마곡나루역 쪽에서 뵙습니다. 어떤 일이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분이 최근에 4개의 물건을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빌라 한 채를 낙찰 받으시고 토지 3개를 낙찰을 받으셨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물건들에 대한 상담을 받기 위해서 연락을 주셔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4가지 물건 중에서 한 가지 물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보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됐었던 물건이고 8,700짜리가 2,100까지 떨어졌습니다. 우와,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감정가 대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싸니까 이거 무조건 입찰해야 돼. 그러시면 안 됩니다. 3명이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2등과는 약 한 445만원 정도 차이로 낙찰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수강생 분이셨잖아요. 근데 수강하기 전에 이미 낙찰을 받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수강을 하셨는데 제 수업 들으셨다면 이런 물건은 안 들어가셨을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 전에 왕초보도 바로 돈 버는 부동산 경매의 기술 꼭 한번 읽어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이 책이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곧 후속편이 내년에 출간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책 구매 후 발품 불패 카페에 책 인증샷 남겨주시면 스피드 옥션 2개월 16만원 상당의 혜택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 책 구입 후 카페 가입해서 인증샷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물건 현황이라든지 토지 이용 계획은 그냥 한번 쭉 읽어봐 주시고요. 감정평가 시점은 작년 6월 달에 감정을 했네요. 이런 임야 같은 경우에는 크게 시세가 오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1년 전이든 2년 전이든 큰 차이는 없기는 합니다. 당연히 토지기 때문에 임차인이 있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권리 분석은 토지가 훨씬 쉽습니다. 등기사항 소멸 여부 이건 다 소멸이 되는 거고요. 명세서 요약사항에 보니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분묘 한 기가 소재를 한다고 하네요. 아까 면적은 굉장히 컸는데 그 큰 면적에 분묘가 한 기밖에 없어요. 살짝 불안합니다. 주의사항이라든지 법원 문건 접수 요약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고 분묘 1기 소재하며 이로 인해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자, 스피드 옥션에 나와 있는 사진입니다. 철탑도 보이고 산 꼭대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묘지 한 기가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더 가까이 살펴보니까 분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분묘를 수호하는 분들께서 돈을 꽤 들인 걸로 보이긴 하는데 묘 관리가 그렇게 잘 돼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성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 큰 면적에 묘가 여기 한 개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판사님께서 선물 분할을 하라고 판결을 내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9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묘지 있는 부분들은 기존 공유자들이 사용을 하고 원고는 자신이 원하는 아무 곳이나 분할해서 가져가라 라고 판결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런 땅 활용 가치가 있어요? 선산으로 쓰기 위해서 매입하는 거 외에는 딱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묘지라도 10기, 20기 돼서 여러 군데에 펼쳐져 있으면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기밖에 없고 나머지 남는 땅들이 너무 커요. 이런 땅들은 피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수업 전에 낙찰을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그 요 산 뭐 개발되겠어요 이쪽? 언젠가 뭐 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요런 주변이 되겠지 이 산까지 다 밀어버리고 개발을 하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쉽지 않아요. 등기부등본을 한번 볼게요. 1962년도에 매매를 했어요. 누가? 김씨 집안 6명이 6분의 1씩. 이분들이 왜 62년도에 매입을 했을까요? 뭐 선산으로 이용하려고 매입했을 수도 있고 뭐 기획부동산이라든지 그분들한테 속아서 샀을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62년도 너무 오래됐어요. 그리고 상속들을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는 6명의 공유자가 있었는데 요 30분의 11이 경매로 나왔었던 겁니다. 그걸 수강생분께서 낙찰을 받으신 거고요. 근데 또 하나 불안한 게 있어요. 주민번호가 없죠? 1984년 이전 등록된 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습니다. 이분들 연세를 가늠할 수 있어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해서 이분들의 인적사항을 알아냈어요. 근데 주민번호 앞자리가 1, 2예요. 그러면 100세가 넘으셨겠죠? 돌아가셨겠죠? 근데 막 자녀가 10명, 7명, 5명이면 소송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소송 비용도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되고 송달함에 있어서 시간도 오래 걸리기도 하고 또 신경 쓸 게 굉장히 많아요.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공유자가 10명으로 늘어나든 20명으로 늘어나든 상관없습니다. 그 절차에 맞게끔 다 해결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이 있잖아요. 하지만 처음 입찰해서 낙찰 받아서 이런 상황에 맞닥뜨린다? 스트레스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고 이거 보통이 아니네. 내가 이러려고 이런 거 낙찰 받았나? 역시 경매, 공매, 지분 물건, 분묘기지권 있는 거 어려워 하면서 이 세계를 떠나게 된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쉬운 거 위주로 하셔야 돼요. 이런 물건들은 한두 번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경험을 해보신 다음에 도전을 하셔야 되거든요. 수강생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웬만하면 잔금 납부를 포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얼마 전에 또 낙찰 받아서 잔금 납부한 물건이 이와 95% 이상 유사한 물건이에요. 2천만 원, 3천만 원이 넘는 물건입니다. 이렇게 약간 복잡한 물건들 두 개를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 의견을 드렸고요. 수강생분께서는 잔금 납부를 포기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중요한 건 투자는 좀 즐겁게 해야 돼요.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됩니다. 오래 못해요. 중간에 포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얼마든지 즐겁고 재미나게 큰 스트레스 없이 꾸준히 수익을 올릴 수 있거든요. 우선 단순한 물건들로 경험치를 쌓아 나가자고요. 그리고 너무 혼자 해보려고 하다가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 제대로 배워야 되겠다 하시면 또 실력 좋으신 분들 강의 많이 하잖아요. 특강이라도 한번 들어보신 다음에 입찰 여부를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수강생분에게 허락을 받고 올리는 거거든요. 그분께서 먼저 이런 일이 다른 분들에겐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활용을 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마음씨죠. 다음에 또 더 필요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